제가 그 예전에 98년도네, 벌써 22년 전이네. 제가 노숙자 사업을 담당할 때, 노숙자 담당을 하는데 갑자기 저녁 때 윙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갔더니 뭐냐면 이게 뭐죠? 거기 그럼 입원하래요. 그래서 그 난생 처음, 정말 거의 제 일생에서 입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복지관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입원을 했네요. 근데 그때 뭐냐면 돌발성 난청이라는 거예요. 돌발성 난청. 그래서 지금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그 오른쪽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이게 장애가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은 데를 가잖아요. 그럼 이게 또 거기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막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요. 저희 기관장님이 이거 정말 제가 이제 노숙자 쉼터도 담당하고 복지관에 또 업무도 담당하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라고 해서 산재 처리를 기관장님이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산재 처리를 하려고 딱 했는데 안 됐어요. 와, 그러니까 그 분노가 너무 심하더라고, 진짜. 너무 심해. 아니, 그래갖고 그 이후에 치료를 계속해서 더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물론 제가 그 당시에 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산재 처리는 안 되니까 또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야. 이거 산재 처리를 하고 치료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저는 또 계속 병원 갈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난 빨리 업무도 많은데 근무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복귀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느낀 건 뭐였냐면, 죽으라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오히려 자기 분노의 상황들이 계속 놓여지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더 큰 분노로 다가간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한데, 정말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게 저한테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마치 철학처럼, 가치처럼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오늘 하루, 그 다음에 1년만 하고 우리가 이 사업 끝내려고 이 현장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상황들인데, 이거를 마치, 그렇죠? 주변에서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올인하면서 나중에 원망할 상황들이 될 거라면 지금부터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오늘 화두로 이걸 꺼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건 뭐냐면요.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위기 상황들, 또는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안전, 또는 감수성이나 요즘 인권 감수성, 또는 민감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감수성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하나씩 단초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들이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얘기부터 좀 먼저 좀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상황들이 위험이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서 한 부부 가정에 아빠 혼자 있는 집에 있어. 근데 여성사회복지사 혼자 그 가정을 방문했어.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죠. 그때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둘 이상이 같이 가서, 맞죠?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야간에 혼자 근무하는 상황이야. 근데 주변이 우범지역이다 보니까 언제나 문 열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야. 그랬을 때 혼자 근무할 때 그것에 대한 대비책들을 미리 마련을 해놔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또 매우 또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는 발생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대처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미리된 준비되어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실천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놓치고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조사들에 의하면요,
그런 폭력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우리가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혼자 참는데요. 그 다음 뭐예요? 아니 그냥 뭐 그러니까 보고하고 그걸 다 같이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 체계에 의해서 나름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보다는 혼자 참거나 아유 내가 미리 대비하지 못했잖아 그리고 자책으로 가거나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제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감수성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민감성이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니 내가 저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더 불거져서 그들이 더 범죄자가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그냥 참아주자.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렇죠? 딜레마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감성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사건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운영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은 아까 전에 그 민감성부터 조금 하면서 이제 이걸 풀어나갈 건데요. 자, 첫 번째, 어떤 위험들이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을까요? 자, 주로 이제 맞기도 하고요. 욕을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사회복지 종사자가요,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경찰관 다음이랍니다. 여러분, 경찰관은요, 안 잡히려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잡히려고 도망 다니고 잡히려고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 사람 다음으로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사회복지 종사자래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관을 제외하고는요, 직무와 관련해서 폭력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종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경찰관들은요, 그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패, 맞죠? 그 다음에 테이저건, 맞죠? 전기충격기,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그 현장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경찰관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패라든지 테이저건이라든지 아니면 권총까지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장비가 나름대로 있는데 그 다음으로 노출되어져 있는 저희는 그러면 방비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용자의 위험 부분은 어떤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나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용자는 위험한 대상인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편견이 생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편견이 아니라 대처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꼭 초점을 두시는 거 잊지 마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예방할 수 없는 거, 예방이 중요하다고, 예방이. 맞죠?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요. 위험이나 위기나 이거에 가장 좋은 대책은 뭔지 아세요?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폭력을 보니까요. 공공사회복지사는요. 그렇죠? 90몇 퍼센트, 민간사회복지사는요 60몇 퍼센트가 폭력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수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폭력을 당했냐 그랬더니 언어적인 폭력 거의 98%.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폭력 60%. 야,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요 신체적인 폭력도 경험을 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어는 거의 100%에 가까운 거예요. 98%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민감성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더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지역 안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 방향들을 세우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험이 발생한다. 자, 이제 오늘 또 그 얘기잖아요. 위험이 발생되어지면 그러면 혼자만 끙끙거리면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그걸 상황 속에서 우리 기관 안에서도
그렇게 몰고 가는 경향들도 있어요. 맞을 짓을 했네, 내지는. 그죠? 그래서 혹시 오히려 여러분들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 당하면 가해자가 문제예요, 피해자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피해자가 그걸 유발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상황들을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위험이 발생되어졌다면 그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놓치더라. 놓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만취한 대상자가 센터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성, 그 다음에 심한 욕설, 그 다음에 위협적인 모습. 근데 그 당시에는 여직원 3명밖에 근무하지 않아갖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적어주시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이제 더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혼자만 얘기하면요, 이게 시너지 효과를 못 내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 같이 교육을 받고 있는 또는 우리 지역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잖아. 이럴 때 비상배를 복지관들마다 다 만들어줘서, 맞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빨리 비상배를 눌러주면, 그러면 빨리 와가지고 경찰만 와 있어도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으면서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 현장은 여러분들 저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라면 언제든지 비상벨을 누르면 당장 달려올 수 있는 조건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민감성이라고요. 그런 게 민감성. 그걸 이제 요청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과제다라고 보는 거죠. 정서적인 폭력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런 폭력이 이제는 일상화되어질 수 있는 또는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많이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어,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측하고, 아까 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 물 흐르듯이 여러분들 대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된 거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때 그들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우리가 위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리 나타났을 때 우리 스스로도 민감하고, 그렇죠? 민감하고 이거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같이 협력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책을 찾아 나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어야, 맞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같이 스터디하고 또 같이 고민해보는 의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살인적인 업무. 이거 갑자기 위험 얘기 나오고 그래서 클라이언트 폭력만 나올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사회복지사들 살인적인 업무, 협박 이런 것들 갑자기 또 이런 것들 나올까? 맞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하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발성 난처, 그죠? 그래서 지금도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그래서 자꾸 그 생각하면 원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평생을 20몇 년 동안을 계속 그때 치료받았던 거, 이 원망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감정적으로도 이게 편한 상황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1명 반이나 2명이 일해야 되는 일이야.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장에서 그냥 다 해. 이거 안 하면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상황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그 기관장이나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주어지면 하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업무를 그래서 이거는 평생 평행선처럼 갈 상황들이 놓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기관장부터 또는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부터 그 다음에 또 일선에 있는 사회복사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좀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할 수 없는 건요, 이제는 더 하지 않는 것도, 그래야 다음번에는 이거 채워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인력을 더 배치하든지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또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는 다양한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배치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세워나가게 될 텐데 지금 우리에게 그냥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만 생각하고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해놓으니까 뒤에 사람이 이제 업무 변경에 대해서 와보니까 전임자는 다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해?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적절히 하되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뭘까를 끊임없이 연구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살인적인 업무 이거에 대해서도 적절히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자기의 복지도 못 챙기는데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저는 요즘 반성을 해요. 요즘 반성을 했죠. 자기 복지, 자기 스스로도 나름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또는 그 안에서 행복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복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그래서 직원 복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를 뭘로 간다고요? 사회복지 현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살인적인 업무 이런 부분에 자꾸 매번 시달리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여전히 자원봉사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자원봉사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여기에도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또 분들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사들 안 그래도 급여가 지금 그래서 단일임금제 만들어서 그걸 100이라고 본다면 지역아동센터는 78%의 급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복지 현장에 있는데 그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급여, 소득까지 얘기하는데 맞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해서도 얘기하거든요. 장애인들도 8시간 나가서 일하면 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맞죠?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갔는데도 계속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이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우리 후배들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일하는 것으로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배로서 우리 후배들이 정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 선배들의 직무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위험, 클라이언트로부터는 어떤 위험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럼 그런 위험만 있느냐? 조금만 더 범위를 좀 넓혀 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동료로부터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위험들도 우리에게는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도 우리가 좀 인지하는 것들도 필요하다. 1년 미만의 이직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기관 평가 갈 때요. 이직률이 높은 기관 있잖아요. 그 기간은 좋은 기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1년이 되기 전에는 옮기려고 할까요? 안 옮기려고? 거의 안 옮깁니다. 1년은 돼야 자기 경력이 쌓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1년을 버티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유독 이상한 기관들 보면요. 1개월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기관에도 이직률이 그렇게 높다 그러면 우리 기관도 대단히 위험한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슬로우가 얘기했잖아요.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어져야 맞죠? 사회적, 심리, 그다음에 자아실현, 자아존중감, 자아실현의 욕구, 그다음에 최근엔 영적 욕구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거는 기관 폭력이라는 거예요. 기관의 폭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기관장님들은 자기가 마실 커피는 자기가 타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마실 것도 직원들에게 이거 좀 타와 이렇게 의뢰하는 건요.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실 것들은 자기가 마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는데도 자기가 그거 하기 어렵잖아. 제가 어떤 모기관을 갔는데요. 거기는요, 기관장님
그 방에요. 냉장고가 아예 딱 있어요. 냉장고가. 손님이 오면요. 뭐 커피 타달라 이런 얘기 꺼낼 이유 없이 커피포트하고 그 뭐죠? 냉장고가 딱 있어서 가지고요. 되도록이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거 음료수 꺼내들고 그거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요. 그죠? 특별히 나는 차를 좀 마시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간혹 계시잖아. 그러면 자기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해서 대접하고 기왕이면 직원들도 손 안 타고 손님 근데 이제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또 외부에서 또 오셨는데 바로 또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들이 그때는 우리 기관의 차원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그때는 좀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기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죠. 저는 특히 지금 만약에 이것까지는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 기관에 아직도 윗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고요. 여러분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면요. 왜 나는 그렇게 됐는데 왜 나는 그 대접을 못 받고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때부터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할 때 내가 흔한 말로 기어줬는데 맞죠? 그러면 너희들도 당연히 기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자꾸 보상심리로 가져가면 영원히 우리는 풀 수 없는 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때부터 먼저 그걸 끊어보자. 우리 조직이 우리 기관이 이런 위협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도와주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조직이 되어보자. 이 마인드를 우리부터가 가져가는 것이 그런 것이 이제 편안한 안정적인 그런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대하는 말씀 안 됩니다. 아무리 기관장이라도요. 신입 직원이라고 해도 반말하면 안 돼요. 서로 뭐하자? 존댓말을 하자. 직장 내에서도 그래서 자꾸 여러분 반말을 막 일상적으로 품는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이후에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요. 반말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라도 반말 흔한 말로 이 용어는 그거예요. 찍찍하는 사람. 반말 찍찍하는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건 바로 언어적인 폭력입니다. 언어적인 폭력이에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그다음에 하대하는 것, 정서적인 이런 것들은 기관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근데 그걸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무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건 더 안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관 안에서 근무하다 보면 특히 사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노출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걸 또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수법이란 체계를 잘 만드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어려울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 꺼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망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졌을 때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요? 슈퍼비전. 그러니까 여러분 기관 안에서도 이런 슈퍼비전 체계가 혹시나 없다면 그 체계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와가지고 왜 있었는데 안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분명하게 그 시간이 주어지고 그 시간대에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지고 뭔가 규정이 돼 있고 해도 이걸 소통하고 나누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근데 그 시스템 자체마저도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을 가도 얘기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 안에서도 동료 또는 기관 안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른 위험들이 우리에게도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는요, 옛날에는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줬었는데 사회복지의 큰 흐름은 시설에서 지역으로, 공급에서 수요로, 맞죠? 공급자 중심이었던 것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치료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복지계의 큰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시설이었어. 시설 중심이었어. 그게 뭐냐? 정신장애가 있다 그러면 정신장애를 위한 정신병원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불편한다 그럼 요양시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애들이 부모가 없어 그럼 고아원이 있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게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정신병적인 것이 있어도 지역의 정신건강센터에서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간에는 와서 볼 수 있도록. 옛날에는 노인 요양원이었지만 주간보호센터가 생겨서 주간에는 또 여기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옛날에는 고아원 이렇게 있었지만 요즘은 그룹홈 형태로,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 환경이 변화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사례관리나 또는 가정방문, 그러니까 이제 기관 안에서 어떤 보호된 체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자를 만나는 상황들보다는 아웃리치, 맞죠? 아웃리치. 그래서 아웃리치를 통해서 다가가서, 그러다 보니까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성 또는 폭력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이 그 다음에 접하게 될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권리의식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권리의식.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생활보호 대상자였어요. 대상자. 공공부조가 대상자에서 수급권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었던 것이 사회보험도 일부 사람만 들 수 있었던 것이 2000년을 넘으면서 모든으로. 자, 옛날에 그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보면요, 주로 요보호 쪽이었지만, 이젠 촘촘히, 그래서 촘촘히 이것들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들, 상황들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흐름들이 싹 바뀌고 난 2000년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반말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할 가능성들도 높아졌던 사회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부터의 위험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러면 지금 단순한 위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인 피해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여러분들 아픈데도, 지난번에 여러분 영상 중에도 그런 얘기, 혹시 심쿵 영상도 보셨나요? 거기 보면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사고가 나서, 그렇죠? 사고는 자기가 이런 부분까지 신체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런 피해.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 현장을 떠나. 그게 바로 이직. 그렇죠? 그래서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하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이 직종을 떠나서 정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질.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질 또는 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락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대리 외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자기에게, 그렇죠?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것, 그렇죠? 그래서 PTS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월남전에 출전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월남전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자기가 학살했었던 또는 죽어갔던 사람들의 꿈속에 자꾸 나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무슨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되어지잖아요. 단순히 보지 말자는 계속 얘기를 꺼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더라. 오늘 첫 시간까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건 정말 위험이구나. 이것만 느낄 수만 있었어도 첫 시간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